안녕하십니까. 큰강연구소 박광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전시민대에서 금강문화 산책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금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2시간 동안 실내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 실제 그 강의했던 장소에 가서 다시 한번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성당 포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임천면 쪽으로 제가 이제 등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마 보신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찍은 그러한 부강의 모습인데요. 그 앞산 모습이 연꽃 봉오리 모습 같다라고 해서 부영봉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부강이라고 하는 명칭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의 소강 종점이 바로 부강입니다. 부강까지 배가 통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강이 부유하게 됐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미역으로 행주를 하고 김으로, 해태라고 하죠. 김으로 불쏘시개를 하고 그리고 명태로 부직갱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강 위쪽으로는 여울이 조금 험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항종점이라고도 하고 가항종점이죠. 가항종점이라고도 합니다. 부강이 이 세종시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금강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자세한 정보가 많이 올라 있는데요. 참고로 하시고 또 제가 대략적으로 금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금강 하면은 지류가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금강수계라고 하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강권역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밑에 금강수계, 삽교천수계, 만경강수계, 동진강수계, 금강서해권이라고 하는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남한에서 세 번째 큰 강입니다. 큰 강입니다. 되게 긴 강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는 긴 강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낙동강이 한강보다 긴데 왜 두 번째냐? 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강 길이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유역 면적을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낙동강은 1300리, 한강은 1200리, 금강은 1000리, 그리고 섬진강은 500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위치에서 백두대간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또 북쪽은 한남 금북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금북정맥과 금남정맥 사이에 금강 유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발원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발원제에 대한 그런 관심은 조금 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접근하기도 편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명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속리산이나 아니면 덕유산이나 아니면 주줄산이나 이런 산을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은
장수군, 장수, 수분리에 뜬봉샘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뜸봉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왜 뜬이냐 뜸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성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전설이 있죠. 이성계가 나라를 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신문산에서 갑자기 봉황새가 날아올랐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옹달샘이 있더라. 그래서 봉황새가 날아올랐기 때문에 뜬봉샘, 이렇게 이제 설화가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그 산이 지기가 아주 강해서 아예 그 지기를 누르기 위해서 뜸을 떴다. 그래서 뜸봉샘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그 수분리에서도 확실한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대전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 때 그때 처음 확인해서 지금 우리가 뜸봉샘이라고 방문하는 그 장소를 말끔하게 조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금강하면은 떠오르시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이 모양 지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보시면은 감입공류, 골짜기에 이제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형성된 것이고, 상류는, 아래는 우리가 입곡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하고 뚝을 맞기 전에는 바닷물이 64km, 지금 부여, 규안면, 자운대 앞에까지 바닷물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하천 바닥을 이제 골짜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런 지형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길이, 총 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길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백과사전에도 보면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조차도 통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관리 차원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3번 보시면은 동서 길이는 약 130km, 그리고 남북의 길이는 약 160km 정도. 재밌는 그러한 길이는요, 이 장수에서 장안까지 아예 돌지 않고 직선으로 이야기할 때는 약 80km 정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유역 내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장수, 진안, 용담, 뭐 금산까지, 뭐 더 내려와서 옥천까지도 산지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오면은 이제 평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것만큼은 좀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강의 상류가 어디고 중류가 어디고 하류가 어디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3등분 하면은 300리 조금 넘게끔 잡으면 되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옛 선인들은 상류는 부강까지, 그리고 중류는 부강에서 강경까지, 그리고 하류는 강경에서 하구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언뜻 생각하시면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부강이라고 하는 포구, 강경이라고 하는 포구, 많이 알고 있는 인지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가지고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김정호 선생님께서 정말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셨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이 대동여지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셨다. 현대적인 그러한 장비가 없이 이렇게 목도하시고, 물론 이제 세종 때 기리구차라고 하는 거리를 재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은 뭐 지금 우리가 현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은 진배 없는 그런 지도를 그리셨습니다. 참 그 열정 본받고 싶습니다. 자, 요 한 장이 아니죠.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줄수로 얘기하면은 18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 문헌비구에서 금강을 상류에서부터, 즉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금강의 명칭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사셨던 것입니다. 시에도 쓰시고 아니면은 기행하실 때 지명으로도 활용하시고. 예. 자, 전체 그 내용 중에서 강명, 강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대략 이 3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지역에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나리진이라고 있고 와탄이라고 하는 요 두 지역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금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나옵니다. 네. 예전에 역사서에 보면은 금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뭐 웅진이라든지 사비아라든지 백강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금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떠한 그러한 사유로 전체적인 금강의 명칭으로 부각됐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금강을 이제 하나의 명칭으로 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4년입니다. 이때 이제 각 마을마다 그 금강이 지나가는 유역마다 각각의 명칭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된 그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 우리가 일하기에 상당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로 몰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정지명도 통폐합되었던 때입니다. 일환으로 강명도 하나로 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보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부여지라고 하는 1929년 부여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동안 부여에서는 부여 앞 사이 지나는 강을 여기 보시면 백마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1914년이 된 이후에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바꿔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주군의 금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는데요. 금강 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단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비단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장 그래도 비단과 가깝게 표현한 말은 바로 요 미칭,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은 부여에서 백마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체 장수에서부터 하구까지 서해로 들어가는 군산, 장안까지의 강을 이제는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공주금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강이라고 할 때 금은 이제 한자로 생각 마시고 한번 여기 보시면은 금, 감, 검, 고마, 곰 하는 이런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이라고 할 때에 다른 한자로 잡지 않고 비단금자로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단강, 비단물결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부르면 뭐 아름다운 이름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이제 발언 이 지명 유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쓰시면 좋죠. 자, 지명지에서 보면은 공주 지역에 금강이 들어간 것이 이렇게 본래 여기 보시면은 공주 금강이라고 띄어쓰기를 안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금강원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관리들이나 아니면 나그네들이 길을 나섰을 때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금강루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진이라고 하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공주 지역의 금강 주변에 이러한 지명이 살아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 금강리라고 하는 마을 지명이 있었습니다. 1789년에 이 호구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 센서스거든요. 인구 조사를 한 책인데 이 책에 공주군 동부면 여기에 금강리라고 하는 지명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도가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 조선 지형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곳이 바로 동부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부면에 금강리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노란색이 예전에 그 구간 명칭으로 공주 금강이라고 칭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던 금강원이라든지 금강루라든지 여기는 이제 금강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양안으로 아마도 금강리라고 하는 마을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어느 시기에 그것이 다른 그러한 마을로 좀 흡수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꼭 찾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19년도에 그려진 요 지도상에 보시면은 요 동그라미 밑에 음영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독립수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홀로 떨어져 있는 큰 나무. 그래서 일제 때 찍은 사진이 요 사진이거든요. 아마 요 사진에 그 나무가 여기에 그려진 요 나무가 아닐까라고도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요. 요런 그러한 지도 위에 이렇게 여기 나룻배도 보입니다. 이제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의 우측으로 가면은 정안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좌측으로 오면 조치원으로 오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공주금강이라고 했던 그런 강 구역은 지금 공주대교라고 하는 그런 대교가 있고요. 여기 옥룡동입니다. 요 건너에 홍수통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잘 아시는 금강교라고 하는 철교까지 요 구간이 예전에 금강이라고 불렸던 약 2km 구간입니다. 요 사이에 저는 금강리라고 하는 마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추정보다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금강의 명칭은 지금 123개 정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제가 못 찾은 지명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시에는 대략 12개의 그런 구간 명칭이 지금 조사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시에 방금 말씀드린 금강의 구간 명칭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은데, 다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뒤에 초강과 오강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낯설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미호천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호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22년도 7월부터 개명을 했어요. 천에서 강으로. 그래서 미호강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바로 오강이라고 불렀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강과 만나는 금강의 이 지점을 초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초. 근데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옛날 분들이 5개의 강 그리고 8개의 정자를 논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오강과 초강이 있고요. 금강, 이거는 이제 공주의 금강이고요. 백강,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백마강입니다. 그 다음에 청강은 세도면 앞에 흐르는 금강을 특별히 청강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정자를 보시면은 합강정, 동락정, 한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정리에 탁금정, 금벽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송정은 이제 공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정과 수북정은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의 규안면에 있는데, 청풍정은 지금 없고요. 수북정은 자운대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강과 초강으로도 불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이 있으면 나루가 있었잖아요. 그냥 건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20개 정도 제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보면 19개예요.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다리가 있는 곳은 예전에 나루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루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오셔서 배를 타고 건넜잖아요. 그 자리에 뭐 다리를 놓으면 되었기 때문에 달리 양쪽에 접근하는 길을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큰 강에 가셔서 다리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 자리에 나루터가 있었겠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종시 금강의 나루가 이렇게 19곳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나루 19개냐? 그거 아닙니다. 나루 양 안에 각각 이름이 있어서 나루 하나에 2개의 이름이 있는 곳이 있고요. 아예 한 이름으로 양안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분들이 건너 다니시면서 생활하셨는지도 한번 흥미거리고요. 오늘은 앵청이 나루, 그리고 나리진이라고 불렀던 대평리, 그리고 나성리를 건너갔던 그런 나루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상당히 조밀하게 나루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과거에 정말 모습으로만 기억이 되고 있고요. 실제 어르신들은 나룻배를 이용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걸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리에서부터 도남리까지, 즉 불티나루까지 이렇게 이제 나루가 있었고요. 자, 앵청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앵청이 나루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앵청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곳에 살았는데 소금 장사 총각이 와가지고 눈 맞았답니다. 아마 미래를 약속했던 모양인데 그 총각이 가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총각을 기다리면서 이 앵청이라고 하는 처녀가 주막을 만들어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늙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앵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루 이름을 좀 썼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그거보다는 앵청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앵청이라고 불렸던 마을 밑에 나루터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앵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또 아가씨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나루가 바로 이 나루입니다. 대평리와 그리고 나성리를 건너 다녔던, 여기 나성리 쪽에 동락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지금도 있잖아요. 동락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동락정 나루라고도 불렀고요. 나성리에 있기 때문에 나성나루, 아니면은 대평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평나루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예전에 여기 대평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이 지금 용포리로 옮겨갔지만은 시장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 옮겼느냐면요, 광복 이후에 46년에 아주 큰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떠내려갔답니다. 여기에 면소재도 있었다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비가 와가지고요, 호적을 정리했던 캐비넷이 떠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을 부여 백마강에 가서 가져왔답니다. 찾아왔답니다.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종시에는 이제 금강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호강도 이제 흘러서 금강과 합류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미호강에 무슨 뭐 나루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미호강에 나루터가 17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세종시 관할 하에 나루터가 지금 6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진나루가 가장 많이 알려진 나루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예전에 연기현에서 동진나루를 건너서 청주로 가던 그러한 길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호강의 나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변에는 또 정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누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앉혀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또 학문도 논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대략 56개 정도의 이런 정자가 있었고요. 현재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이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새롭게 이제 지어놓고 또 예전 이름을 그대로 명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금강을 둘러보실 때 여기에 정자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하나의 재미가 됩니다. 세종시에 있었던 정자는 7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합강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금강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세운 그러한 나루였기 때문에 별표를 안 했습니다. 이 별표가 있는 이 나루는 현재도 존재하는 나루입니다. 자, 금강 주변에 성이 많습니다. 지금 164개, 요것은 그 지자체마다 있는 성을 다 지금 이제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과제는 금강변에 있었던 산성과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서, 즉 방어에 어떠한 유리연점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강 본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살려서 8개로 정해가지고 팔경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한두 건씩은 꼭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제목도 붙이고 그 제목에 한시 형식으로 설명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금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금강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금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강은 말없이 흐르지만은 언제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외면하면 안 되죠. 건강한 금강, 그리고 아름다운 금강, 이것을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자문자답을 해봤는데요. 과연 금강은 어디에 있느냐 해서 지표면을 따라서 장수에서부터 군산, 장안까지 서해까지 흘러가는 단순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금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머리에 흐르는 금강, 더 나아가서는 가슴에 흐르는 금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큰강연구소 박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